자, 이번 강의는 Best Practitioner라고 하는 건데, 아까 봤었던 그 오픈 AI가 줬던 30개 이그젬플들 쭉 보면서 뭐 그중에는 좀 복잡한 것도 있고 했는데, 오픈 AI가 또 다르게 준 게 있어요.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잘 될 것이다라고 해서 Best Practice Recommendation을 준 게 있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여기 계신 학생인데 이제 정리를 시키라고 하면서 읽었어요. 읽으면서 이제 하나씩 분석하면서 이 친구가 말하는 베스트 프랙티스가 제가 한 4, 5개월 찐으로 한번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하는 거랑 이 친구들이 레코멘드 하는 거랑 이렇게 크로스 밸리데이션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잘 썼어요. 예, 아주 제대로 하는 친구가 썼더만. 예를 들어서 농담이고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우고 그리고 좋은 것도 많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베스트 프랙티스는 전부 다 4.0 기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 꼭 알고 계시고 만약에 4.0 지금 API가 안 되면 조금 다른 거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뭐 AI 개발하시는 분도 계시고 로봇 개발하시는 분도 지금 여기 이 룸에도 계시고 취직해야 되실 분들도 계시고 뭐 다 하시는데 다 관련돼서 아마 개발용입니다. 대부분. 스트래티지 첫 번째는 클리어한 인스트럭션을 하라는 게 이제 개념적인 건데 안에 들어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레퍼런스 텍스트를 줘라. 뭐 간단하죠. 레퍼런스를 줘라는데 그것도 안에 들어가 보면 많고요. 그다음에 split into simpler subtasks 해라. divide and conquer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give GTP time to think. 생각할 시간을 줘라. 예를 들어서 아니 기계가 뭔 생각을 해 생각을 하기는 예를 들어서 이건 굉장히 컨트로버시할 수 있는데 재밌어요. 그냥 재미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지? 기계가 어, 김저 뭐죠? 김미아 세컨 뭐 이런 많이 말해서 조금만 잠시만요 생각 좀 하게 뭐 이런 건데 GPT한테도 생각할 시간을 줘라 그러는 거고 external 툴 쓰는 거는 다양한 툴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쓰게 하라는 거고 바꿀 때 시스템매틱하게 바꿔라 뭐 이런 거는 뒤에 건 좀 그렇습니다만 앞에 있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니까 여러분 잘하고 싶어서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그죠? 취직도 하고 프로젝트도 성공하고 제대로 쓰고 싶어서 오신 거니까 이 친구들 하는 이야기 잘 보면서 하겠습니다. 근데 보세요. 클리어한 인스트럭션을 써라. 이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에요. 잘 살아라. 이거 똑같지? 행복해야 돼? 어떻게 행복해?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데? 뭐가 행복한 건데? 뭐, 그런 건 똑같아. 클리어하게 못 써서 못 쓰나? 그래서, 간단한, 이 클리어 인스트럭션은 그거야. 근데 결국에는 클리어라는 거는 너무 애매모호하고, 이런 거예요. 굉장히 스페시픽 해야 됩니다. 클리어라는 얘기는 스페시픽 해야 된다는 얘기는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도대체? 원하는 게 뭐야?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 말이 나니까 아무거나 주는 거예요. 얘 입장에서는. 게싱 해가지고. 왜 아무거나 주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거나 물어보니까 그래. 얘는 뭐 그냥 그 중에 맞는 거를 줬는데 얘는 맞는 거라기에는 플러저블한 걸 줬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세부로 좀 나눠지는 건데요. 여기 이렇게 include detail을 하라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퍼소나를 주게 되면 컨시스턴시가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뭐 어떤 스타일로 써야 되는지가 이제 역할 분담을 하게 되면 컨시스턴시가 높아지니까 이걸 쓰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distinct part를 delimiter를 잘 써야 된다. 이 기계잖아요. 그래서 네가 말하는 그게 뭐야? 네가 말하는 글이 어디에 있는데? 네가 말하는 그 소위 말해서 위에 게 어디에 있는데? 위에 어디? 예를 들어서. 근데 그거를 지시를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거야. 안 그러니까 얘는 그중에 뭔가 게싱을 해서 주면서 자꾸 복잡해지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complex test는 specify step을 해라. step by step 쪼개는 거죠. 그리고 sequence가 있는 step이라는 용어 굉장히 파워풀한 용어입니다. 우리 페이퍼 리뷰할 때 zero shot reasoner라는 거를 하거든요. 원샷, 투샷 필요 없어. zero shot으로 reasoning 다 할 수 있어 할 때 이 step by step으로 생각하라는 거를 해줘요. 그러면 이 프로시저를 굉장히 잘 따라하고 뭐 당연한 거지만 example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length를 specify 하게 되면 또 좋다. 그래서 under specification에만 example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자세하게 물어봐라. 그러면 너에게 맞는 결과를 줄 것이다. include detail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함정이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할 때 잘 디테일하게 해야 돼요. 우리 영어도 짧은데 쓰다 보면, 아니 영어를 떠나서 저희 글 잘 못 쓰잖아요. 쓰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글이 암묵적이게 되는 거예요. 내 딴에는 자세하게 쓴다고 그러는데 주저리 하다 보면 이게 더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테일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안 주면 안 주니는 못하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헷갈리니까. 근데 정확하게 어디서 헷갈리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쪼개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 저거 해보고 여기 저거 해야 되는데. 아시겠죠? 그리고 디테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챗GPT 한 달에 $20 주고 쓰지만 회사는 안 그래요. 트랜잭션마다 토큰마다 돈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짧으면서 파워풀한 걸 찾아야 됩니다. 그게 다 돈이에요. 이거 오픈AI한테 줘야 되는 돈이라고요. 사장님이 굉장히 싫어할 겁니다. 길면.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완전히 예술이에요. 짧으면서도 파워풀하고 컨시스턴트한테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엔지니어가 필요한 거예요. 그만큼 쉽지 않습니다. 길다고 좋은 거 아니고요. 짧으면 짧다고 안 좋고요. 그러니까 지금 환장하는 거예요. 짧으면 디테일하지 않아서 안 좋고, 길면 뭐라 장황해서 안 좋은 거예요. 돈 많이 들고 느리고, 한국어로 할 때는. 그래서 쉽지 않는 일입니다. 퍼소나를 하게 되면 좀 나은 게 있는데 이게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퍼소나를 한다. 너는 뭐에 엑스퍼트를 해줘. 그렇지만 그거하고 내 결과하고 100%안 맞을 수도 있어요. 약간 스타일을 바꿔주는 거고 깊이를 바꿔주는 거지 이게 만병통치약 아닙니다. 아시겠죠? 아까 했던 뭐 명확하게 지시를 해야 돼요. 전문가면 다 전문가인가? 예를 들어서 전문가가 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에버리지로 주면 결과는 에버리지로 나옵니다. 델리미터를 잘해야 되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많이 컴마 하나 찍는 거, 따옴표 넣는 거. 여기는 왜 새 따옴표 있을까요? 말을 쓰다 보면 따옴표 쓰는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너 지금 뭐 어디에 있는 무슨 말 이야기하는 거야? 뭘 가지고 이거를 문항을 만들어라는 거야? 뭘 가지고 그레이딩을 하라는 거야? 기계가 못 찾는 거예요. 못 찾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국어는 어떻습니까? 좀 테크니컬리티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 한국어로 주저리 적어 놓으면 얘는 그래도 뭐 메이드 인 한국어가 지금 모국어가 아닌데 더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왜 셋 다운표를 썼겠습니까? 정확하게 이 셋 다운표에 있는 delimited by triple quattro 있는 그것을 바꿔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디에서도 좀 찾기가 쉽게 되겠죠. 그러면 요런 거를 쓰는 겁니다. 특징적인 거 있죠. 우리가 봤을 때는 어색하지만 기계가 봤을 땐 좋은 거야. 왜냐하면 네가 말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되는 거야. 델리미터 정확하게 잘 쓰십시오. 콤마 찍을 때, 따옴표 찍을 때, 뭐 세마이콜론 찍을 때, 컨시스턴트 때 써주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저도 많이 느꼈어요. 요 안에 넣어줘도 좋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해주는 거 있죠. 제목 딱딱 붙여가지고 똔똔 찍어주는 거 있죠. 굉장히 좋아합니다. 줄 바꿔가지고 해주면 좋아해요. 왜냐면 그래야지 구분이 잘 되고 파싱이 잘 되고, 얘가 중간에 계속해서 키를 찾거든요. self attention 하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뭔지를 찾아가지고 그것들의 association을 계속 그 attention mechanism으로 inner product으로 계속 계산을 해요. 한 단어 나오면 또 계산하고 한 단어 나오면 또 계산하고. 그쵸? 그러려면 그 중요한 그것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 건지 표식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뭘로 파싱합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토큰으로. 딜리미터로 하는 거예요. 콤마 하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띄어쓰기. 그래서 좀 사람이 볼 때는 어색해도요. 기계가 볼 때는 확실하게끔 델리미터 만들어서 주십시오. 프로그램 할 땐 그게 진짜 오류를 줄입니다. 퍼포먼스를. 그 다음에 스텝 바이 스텝. 스텝으로 나누시고. 그리고 여기 following step by step instruction 하라고 하면 그리고 스텝 주면요. 순차적으로 처리 굉장히 잘합니다. 제가 많이 만든 거는 스텝이 한 20개 정도 돼요. 2페이지 정도 되면 그래도 따라서 내가 정확하게 쓰고 명정하게 썼고 그 스텝이 make sense 하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환장합니다. 야, 이렇게도 하는구나 사실은. 잘 나눠주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두 스텝이지만 할 수 있고 example 주면 좋죠. 그렇죠. few shot learning이라고 하는 건데 주로 스타일이에요. 그 particular한 스타일을 백문이 불여일리해라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근데 얘가 멍청한 example을 주잖아요. 그럼 결과값에 또 영향을 미쳐요. 왜냐면 그 example을 따라 하느라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얘를 줄 때는 좋은 거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가 중요하냐? zero shot reasoning이 있잖아요. 설명할 수 있으면 clear instruction이 더 힘이 세요. 얘를 줄 때는 스타일이 굉장히 복잡해서 그 말로 설명하기 힘들 때 있죠. 여기서는 띄우고 여기서는 꺽쇠하고 여기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똔똔을 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할 때는 얘가 굉장히 힘이 셉니다. 근데 얘를 줬기 때문에 헷갈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얘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잘 분석을 그 얘가 example이 헷갈리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예를 잡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형적인 예를 찾으셔야 됩니다. 힘이 센 놈이 있어요. example 중에서도. 굉장히 generalizable한 example이 있어요. 그런 거를 줘야지 전체적으로 퍼포먼스는 높아지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이 주면 좋은 건가? 돈이 많이 든다니까 얘 많이 들어서 뭐 그냥 길어지기만 하고 느려지는 것도 있어요. 아시겠죠? 좋은 예 좋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좋은 예를 쓰셔야 됩니다. 랭스 정해주는 거는 뭐 이 정도 해라, about 50 해라. 정확하게도 맞춰주지 않습니다. 뭐 45자를 이렇게 못 맞추더라고. 왜냐하면 말을 쓰다 보면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퍼포먼스 결정은 50자에 안 하고 넘긴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뭐 한 문단으로 해줘라, 두 문단으로 해줘라 정확하게 해줘요. 그런 거는 잘해요. 근데 막 글자 수를 정확하게는 안 해주는 거죠. 저도 몇 번 two program, 뭐 three bullet 이런 거는 잘해줘요. 세 개의 요소로 해줘라, 뭐 이런 거는 잘해줍니다. reference 텍스트를 주어라라는 건데요. 자, 이건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뭘 하라고 할 때 잘 보세요. 계열이 두 개가 있는데 기계한테 시켜 먹을 때 기계가 모르는 건지 아는 건지 빨리 확인하셔야 돼요. 기계가 잘 모르는 걸 자꾸 시키잖아요. 그럼 틀리기도 하고 지식이 없는 경우가 있죠.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빨리 확인하셔야 되는데 지식이 없을 때 어떡할 거냐고. 내가 원하는 그 지식이 이 친구가 없을 때, 예를 들어서 특정한 지식이 없을 때, 그쵸? 그러면 게임이 어떤 게임으로 넘어가냐면 파인 튜닝을 하든지. 근데 파인 튜닝을 하려면 파인 튜닝을 한다 칩시다. 근데 파인 튜닝 얼마나 해야지 그 지식 들어간지 계속 확인해야 되잖아. 근데 그게 unknown인 거예요. 4.0은. 잘 들어보세요. 내가 파인 튜닝을 얼마나 해야지 내가 지식 주입이 성공하는지가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몇 번 돌려보고 파인 튜닝 해보고 지금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안 된다고. 그게 돈이 몇만 불이 드는 프로젝트인지 nobody knows. 돈도 들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두 번째, 그거 모형을 파인 튜닝 했다가 딴 게 흐트러지면 어떡할 건데. 왜냐하면 이게 리플 이펙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그냥 그거 지식 주입시키려고 억지로 그 단어하고 그 단어하고 붙여놨는데 그것 때문에 이 수조를 들여가지고 했던 이 트레이닝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친구가. 그게 흐트러지면 어떡할 건데. 그걸 또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 얽히고 설켜 있잖아요. 전부 다 얽히고 설켜 있는 거거든요. 내가 이걸 바꿨을 때 안에 내부적인 파라미터를 바꿨을 때 기계의 knowledge 파라미터를 바꿨을 때 그게 다른 거에 퍼포먼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 지식 하나 살리자고. 두 개는 위험합니다. 돈도 많이 들고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사람들은 지식 있는 거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수십 조를 들려가지고 한 사람들이 해놓은 게 있는데 그러면 어떡하라고? 주입을 하라는 거예요. 레퍼런스를 줘서 따로. 뭘 할 때 그 특정 지식을 주입을 해서 그 지식을 그게 32,000 이게 컨텍스트 윈도우가 되잖아요. 그러면 영어 기준으로는 레터 사이즈 한 40-50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보가. 물론 라운드 트립이지만 나오는 것도 있고 하면. 그러면 그 정도의 정보 안에서 해결하게끔 하는 게 reference 텍스트를 주는 게 파인 튜닝을 하거나 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지식을 주입하는. 예를 들어 이 교과를 몰라. 교과 목표를 몰라. 이 친구가 여기는. 그럼 교과 목표를 정리해서 reference를 주고 거기서 만들어내. 프롬프트 안에다가. 아시겠죠? 얘는 이걸 모르는데요.
그러지 말고. 그러면 쪼개서 주는 수밖에 없죠. 전체를 모르면. 쪼개 가지고 챕터 1은 주고 챕터 2 할 땐 챕터 2를 또 프롬프트에 넣어 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죠. 그럼 이제 프롬프트가 길어지겠죠. 그쵸? 근데 파인 튜닝은 이제 근데 파인 튜닝 한 번 시키고 나면 계속 쓰는 거는 있지만 그래서 그거 쉽지 않는 결정입니다. 회사가 아니면 제가 봤을 때 테스트도 안 돼요. 파인 튜닝 충분히 해 봐야 될 거 아니야. 하는데 수천만 수백만 원이 든다는데. 예를 들어 좀 테스트 해 보는데 한두 개 해 가지고 돌 거 뭐 돈 10만 원 해 가지고 들 것 같으면 저도 했죠. 예를 들어서. 그게 아니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은 여러분들 뭘 배우셔야 되냐면 정보를 다이내미컬하게 쪼개 가지고 레퍼런스로 던지는 방법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시키고 싶을 때 DB에 저장해 놓고 프롬프트를 자동적으로 생성을 해서 챕터 1 할 때는 챕터 1 교과 목표를 적어서 야 여기서 만들어. 챕터 2 할 때는 챕터 2를 DB에 저장해 놓고 적어 가지고 하게 만들어. 예를 들어서 커피는 내가 뭐 해야 되면 커피하면 커피 우리가 회사에서 뭐 하는 거 있잖아요. 회사에서 정리해서 줘서 고때 프롬프트를 on the fly로 generate 해서 던지는 방법으로 가는 수밖에 없죠. 그게 reference 텍스트를 주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 그걸 무슨 뭐 PDF로 연결해 주셔도 되고 실제 인젝트를 프롬프트 안에다가 인젝트를 해도 되고 limited context window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계속 물고 있을 수 있어요. 대한민국 교과가 200장이면 200장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쪼개야죠. 쪼개서 dynamically 찾게끔 해야 돼요. 수학만. 수학의 첫 번째 학년만. 그래서 DB에다가 프로그래머가 만들어 놓고 뭐라고요? 그 필요한 것만 불러다가 안에 넣어서 인젝트 해 가지고 쓰는 방법입니다. 여기는 뭐 embedding search라고 하는데 일단 search 한번 해 가지고 가져오게끔 할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GPT한테 야, 이 상황에서 뭘 해야 되겠냐? search해서 search한 결과만 가지고 그거 가지고 문학 만들어. 이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embedding based search라고 하는 게 무슨 뭐 이제 엔지니어들 레벨에서는 그걸 할 수 있게끔 이 친구가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외부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필요한 것만 가져와서 그때 가져와서 잘라서 그걸 가지고 프롬프트에서 레퍼런스 텍스트로 사용하는 겁니다. 파인 튜닝을 하지 않고 모형을 바꾸지 않고 그냥 프롬프트에서 하는 거예요. 저 평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테크닉이 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하실 때. 왜냐하면 교과 목표를 다 들고 있을 수 없잖아요. 얘가 미국 거는 알고 있지 한국 거는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GPT가 알 수 있게끔 정리해서 DB로 만들어서 그거 만들 때 인젝트해서 문항 만들고 평가하고 그 기준 만들면 됩니다. Split complex test simpler. Divide and conquer. 인간이 계속 하는 스트러지가 몇 개 있습니다. 우리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이거를 갈라치기라 그러죠. Divide and conquer. 항상 하는 거예요. 생존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싸워야 이겨야 되는데. 때로 덤비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나는 한 놈만 패 하든지 무슨 뭐 갈라치기를 하든지 다 똑같습니다. 변정희 쌤 너무 좋아하시네요. 취향이 같은가 보다. 아무튼 use intent clarification을 하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advantage를 하게 되면 그 recursive하게 쪼개는 거예요. 우리가 과제가 복잡하면 쪼개는데 단계로 쪼개는데 단계로 쪼갤 때 each 단계에 대해서 명징하게 하고요. 제가 봤는데 여러 가지를 해 봤는데 왔다 갔다는 안 돼요. 단계가 sequential하게 끝나야 돼요. 보통 프로그래밍은 이렇게 했다가 위로 가 가지고 다시 하고 점핑도 하잖아요. 이 친구는 linear해야 돼요. 스텝 바이 스텝인데 스텝 1에서 스텝 끝을 끝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거기서 머리가 좋아야 돼요. 그렇게 짜야 돼요. 왜냐하면 랭귀지 모형은 뒤로 돌아가서 하는 게 굉장히 어색하거나 잘 안 돼요. 직선적으로 해야 돼요. 직선적으로 해결하게끔 알고리즘을 그렇게 짜셔야 돼요. 잠깐만 아니면 돌아가서 2번으로 스텝 2로 돌아가고 하면 일단 얘가 한번 걸르면서 나는 그런 거 못한다 그러든지 아니면 이상한 거 줍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짜는 사람의 프롬프트를 설계하는 사람의 능력에 달린 거예요. 뭐가 먼저 해야 되는지, 무엇은 순서로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거를 조각조각 나눠서 확실한 조각으로 나눠 가지고 이어 붙일 건지 그거는요. 죄송한데 쓰는 사람의 지능에 달렸습니다. 제가 봤는데 야 이건 머리가 좋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알았어요. 그 영역은. 왜냐면 굉장히 복잡한데 그렇게 또
딱 선형으로 끝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일단 알고는 계십시오. 다른 프로그램처럼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가고 못하는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게 이해가 되고 랭귀지 모형이니까. 왜냐면 다음 토큰을 프레딕트하고 끝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뒤로 어떻게 돌아가 한번 했는데. 그러니까 서칭하는 게 서치 알고리즘이 직선으로 서치하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는 굉장히 잘합니다. 나중에 제가 수업 시간에 시간 되면 스무고개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GPT랑 같이 스무고개 정말 잘해요. 스무고개도 서치잖아요. 이 친구가. 근데 그건 직선으로 되는 거예요. 클래시피케이션 딱 나 위에서부터 해가지고 20개면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맞춘다니까 얘가. 내가 지금 뭘 머릿속에 있는지. 근데 그거는 이터레이티브 한 게 적잖아요. 그쵸? 그래서 잘하고 랭귀지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만 배우시면 왜 이게 그게 파워풀한지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classify하고 provide하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잘합니다. 나눠주면 앉아서 하고 스플릿한 거를 쪼개는 거예요. 그레이딩 할 때도 쪼개고 예를 들어서 과제도 쪼개고 스텝 바이 스텝 뭘 먼저 해야 될지 설계를 잘해서 잘 쪼개면 퍼포먼스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돈 많이 줄 만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아무리 강의를 잘해도 못 바꾸는 게 있습니다. 저한테 지금 자격증을 받아도 솔직히 죄송합니다. 이거는 다른 영역에 쓰는 사람의 프롬프트 엔지니어 크리에이티비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좋아하시면 덤벼드시고 아니다. 나는 정말 머리 쓰는 거 싫어해. 하지 마세요. 이거는 결국에는 머리 쓰는 거 좋아하고 머리 좋은 사람의 게임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아니면 그냥 지저분하기만 해요. 이게 결과만 이상 시간만 낭비합니다. 진짜 좋은 거 안 나오고 그래서 지금 자괴감만 듭니다. 근데 나는 처음에는 안 나와도 머리 쓰는 거 좋아해요. 브레인 티징 하는 거 좋아하고 그런 거 임프루브 하는 걸 좋아해요. 하시는 분들 하시면 굉장히 프로미싱한 직종이 될 겁니다. 왜냐면 기계한테 일하려면 이걸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딴 길이 없어요. 프롬프트를 짜야지 이 좋은 친구들하고 일을 하니까. 네. 뭐 이거 빠꾸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튼 뭐 시스템 into a state machine로 하게 되면 뭐 이런 example도 있고. 그리고 이슈가 뭐냐면요. 제너러티브 에이전트 그 페이퍼 아까 이야기했던 건 있는데 길잖아요. 왜냐면 컨텍스트는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뒤에 썼던 히스토리가 길잖아요. 그러면 다이내미컬하게 불러오는 방법도 있는데 축약을 시키는 거예요. 장기 기억으로 갈 때 일반화 시켜서 우리 장기 기억으로 넘기잖아요. 개별자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얘한테 서머리를 시켜서 그거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야, 아웃라인만 줘. 책을 다 줄 필요 없어. 그 책의 아웃라인만 줘 하면 책을 다 때려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챕터 1, 2, 3, 4 뭐가 있는지만 주면 책을 대충 다 아는 듯한 퍼포먼스 비스무리하게는 갈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할게요. 내 책 한 권을 주기는 힘들잖아요. 근데 책의 요소만 뽑은 그 아웃라인을 만들어서 갖고 다니면 책 한 권을 계속 리퍼하는 효과의 비스무리한 걸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됐지. 아시겠어요? 그러려면 그 서머리를 굉장히 잘해야 되잖아요. 그걸 또 얘한테 시키는 거야. 야, 아웃라인을 뽑고 서머리를 해줘. 그래 놓고 그거를 갖고 다니면서 그 많은 양의 정보를 전부 다 갖고 가는 게 아니라 핵심만 뽑아서 하게 되면 나름 괜찮죠. 그쵸? 그래서 그 리플렉션을 시킵니다. 기계한테 제너러티브 에이전트는 기계한테 리플렉션을 시켜요. 야, 이런 일이 있었는데 중요한 게 뭔 것 같아? 그것만 기억해. 그래 그거 위주로 해서 사건을 다 기억할 수 없잖아요. 뭐가 어떻고 뭐가 있는 거 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만 뽑게 해서 그것을 다음번 행동할 때 집어넣어서 결정하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재미있는 일입니다. 여기 책 가지고 계속 했던 dynamically select part 할 수도 있고 뭐죠? 핵심만 요약한 거를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교과 목표라고 봅시다. 다 넣기가 힘들어요. 전부 다 교과서를 넣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교과 목표에 해당하는 것만 넣으면 교과서를 다 넣은 듯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책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면 예를 들어서 그거라도 주고 일을 시키면 퍼포먼스 없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summarize long document piecewise, construct full summary recursively. 계속해서 해서 recursive하게 만드는 건데 제가 progress outliner라는 교육을 하거든요. 그게 정확하게 이것 때문에 먼저 시작하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교육할 때 summary의 summary를 어떻게 만드냐, summary를 어떻게 뽑냐, 구조화시켜서 구조를 어떻게 뽑냐, 그것들 훈련을 많이 하셔야지 뭐예요? 내가 그 좋은 정보를 넣어서 그 정보에서 해당하는 문항을 만들고 컨텐츠를 만들고 하실 수 있습니다. 자, GPT는 생각 안 합니다. 뭔 생각을 해? 모형인데 랭귀지 모형에 무슨 생각이 있어? 예를 들어서. 근데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읽어보시면 좀 아실 텐데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수학 프로블럼을 푼 거 example이 이거예요. 얘한테 솔루션을 주고 학생의 솔루션을 evaluate 하라 그런 거야. 오픈엔드로 줘. 너 이거 이제 한번 봐서 잘 풀었는지 못 풀었는지 한번 해봐라는 태스크야 여기서.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잘 보세요. 얘한테 그냥 주니까 얘를 줬어요. 근데 이제 잘 줄 때도 있는데 찾은 거예요. 학생의 솔루션이 예를 들어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틀린 거예요. 그쵸? 잘 보시면 다 이 게임으로 넘어갑니다. 기계가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어요. 왜? 확률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계는 정답을 알지 않습니다. 그냥 플로저블한 거를 고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재수 없으면 이상한 거를 쓰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잘 들어보세요. 그냥 평균이 이쯤에서 나오는 건데 디스트리뷰션이 플랫하면 어때요?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아시겠어요? 평균이 0.5고 아무리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1이라도 평균이 0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1이라도 확률적으로 네거티브 5가 나온다니까. 완전히 제거할 수 있냐고 그거를. 없어요. 재수가 없으면 어때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10쯤 되면 네거티브 5가 더 자주 나오는 거고. 확률 모형이라니까 얘가 정답을 아는 게 아니라고요. 그 언저리에서 그냥 뽑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의 게임은 뭐냐면 그 확률을 줄이는 거예요. 틀린 게 확률을 줄여서 그 확률을 줄이는 게임인데 여기서 뭐라고 이 아이디어는 뭐라고 이 친구가 잘 쓴다라는 거 이해가 되는 게 작업을 바꾸는 거예요. 발상의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레이딩 하지 말고 네가 먼저 풀어. 왜냐하면 애 거를 보면서 맞는지 안 맞는지 하려다 보니까 실수를 한 거예요, 이 친구가. 그 친구의 답을 보면서 분석을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애는 아무 말이나 했을 텐데. 그러지 말고 문항을 보고 얘가 뭘 시켰냐면 네가 풀어. 풀고 나서 비교해. 그러면 푼다라는 행위를 적었잖아요. 풀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풀어서 지가 적는다고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솔루션을 적어요. 그거는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정갈하게 했으니까. 학생의 응답은 중구난방이잖아. 예를 들어서. 그래 놓고 정답이라는 게 왜 수학 문제 풀다 보면 이게 수학 전공하시는 분들 적으라 그러잖아요. 손으로 머릿속으로 자꾸 하지 말고 제 집사람이 수학 전공이기도 하고 아들내미 수학 딸내미 할 때 게으르니까 아빠 닮아 가지고 자꾸 머리로 수학을 하니까 엄마한테 엄청 혼나는 거예요. "수학은 손끝으로 하는 거야 이 친구야." 이러면서. 적으라고. 눈으로 보라고. 왜 자꾸 웃으시지? 예? 왜냐면 똑같아요 이 친구도. 적으면 암묵적으로 확률적으로 갖고 있는데 잘 보세요. 기계가 적는다는 얘기는 눈으로 명시적으로 한번 나오잖아요. 그러면 실수할 확률이 줄어들어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뱉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한 단어 한 단어를 나가는 게 다음 확률에 맞춰서 나가니까 일단 솔루션을 한번 적게 하면 그리고 나서 비교해는 잘하는 거예요. 둘 다 있는 거잖아. 있는 거를 가지고 눈앞에서 비교하는 거잖아요.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비교하는 건 또 다 잘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잖아요. 명시화가 끝났잖아요. 한 번. 그러면 퍼포먼스가 훨씬 뛰어납니다.
제가 나중에 이야기할 거예요. 적자 생성이라는 내가 말을 만들었어요. 백문이 불여일이에도 만들었고 적자 생성. 적게 하는 자가 생성한다고 이게 적게 만드는 거예요. 야, 너 적어. 지금 다현쌤하고 쓰는 페이퍼도 똑같아요. 야, 설명해. 설명해. 리뷰해. 다시 바꿔봐. 그거를 반복해. 나중에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쓴 사람이 물론 뭐 저기 뭐냐 오픈 AI에서 잘하는 사람이 선수가 나와서 썼겠지만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GPT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왜 그런지 아셔야 됩니다. 랭귀지 모형이니까 그래요. 확률을 줄이려면 뭐라고요? 명시화를 먼저 하고 설명하고 비교하는 거는 눈에 보이는 거를 하잖아요. 임플리시트하게 얘는 확률적으로 언제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그걸 줄이는 작업. 아시겠죠? 그래서 inner monologue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그냥 안 보여줄 뿐이에요. 적는데 유저한테 안 보여줄 뿐이에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생각한다고 아니라고 그냥 적는데 적은 거를 유저한테 안 보여주고 결과만 보여주니까 마치 내부적으로 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inner monologue, inner dialogue 못합니다. 기계는. 머릿속으로 생각해보고 못해요. 사람하고 굉장히 틀린 점이에요. 사람은 머릿속으로 internal representation, simulation 해보잖아요. 멘탈 시뮬레이션 해보고 뱉잖아요. 물론 대부분 사람들 동물적으로 막 뱉지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기계는 내부적으로 생각 못합니다. 팍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한번 적어봐. 확인해봐. 그리고 나서 뱉어. 근데 그걸 안 보여줄 뿐인 거예요. 안에서. 아시겠죠? 아웃풋만 파싱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져요. 근데 이게 생각하게 하라는 둥 무슨 뭐 이널 모놀로그를 하라는 둥 뭐 이거는 좀 그런 것 같아. 외제화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유저한테 안 보여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프롬프트 할 때도 못해. 스텝하고 나서 그거 적어. 두 번째 적어. 세 번째 적어. 그리고 나서 코드 짜. 그러면 굉장히 잘 짜요.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거 말하지 말고 코드만 짜. 그러면 실수를 계속하는 거예요. 일단 적어. 일단 적어. 일단 적어. 그리고 해. 물론 뭐 그러면 토큰 양을 많이 쓰지만 정확도는 계속해서 높아집니다. example도 많이 있으니까 하고 ask 모델에 뭐가 했던 게 빠진 게 왜냐면 적어야지 빠진 게 있는 게 보일 거 아니에요. 한번 적고 나면 refine을 합니다. 명시화를 하고 나서 빠진 게 있으면 수정하라고 차라리 그 스텝을 넣으면 돼요. 적어. 리뷰해봐. 그 다음에 넘어가. 그렇게 하면 돼요. 리뷰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다시 넘어가. 그건 할 수 있어요. 근데 잘해. 이런 거 안 됩니다. 뭘 잘해. 잘하기는. 일단 하고 고쳐봐. 열심히 해. 화이팅 뭐 이런 거 안 되면 사장님이야. 뭐 안 돼가지고. 난 자네를 믿네.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컴패리즌 같은 거 뭐 이런 게 하는 거 있고 제가 이게 좀 하다가 좀 많았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고 나서 솔루션 스텝 만들고 하는 건데 조금 정리가 덜 됐는데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더라고요. 스텝 바이 스텝 하는 것도. 그래서 지금 좀 설계를 하다가 네. 자, 여섯 번째는 좀 빨리 할게요. 외부 도구를 쓴답니다. 특히 임베딩해서 예를 들면 임베딩이라는 게 서칭하는 거, 그 어떤 서치를 해가지고 결과를 가져와서 하고 그리고 얘가 도구도 결정해요. 이때쯤 되면 내가 이걸 써야 되겠는걸 이런 걸 결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메일을 보낼 시간인가. 그럼 이메일을 보내고 요거는 서치를 해야 되겠네. 그리고 웹을 서치해서 그런 의사결정과 도구를 쭉 나열해 주면 무슨 도구를 지금 써야 될지를 그래서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블로그 포스트도 올리고 뭐도 하고 뭐 시켜가지고 하려면 굉장히 위험한 일을 많이 할 수도 있고 내년 대선이 볼만합니다. 이거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가짜 뉴스가 그냥 뭐 왜냐면 그게 실시간으로 적응적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 수 있잖아요. 보면서 기계가 사람이 옛날에 가짜 뉴스 만들어 가지고 스팸처럼 올렸는데 이 친구가 대응적으로 어댑티브하게 가짜 뉴스 만들 수도 있고 뭐 이러니까 혼란이 오죠 그러면. 자 그리고 뭐 이런 것도 retrieve knowledge 해석 answer를 하는 거 뭐 이런 것들도 다 만들 수 있고 무슨 질문을 해야 될까 이 상황에서 search 쿼리를 뭘 써야 될까 이런 걸 해서 search해서 가져와서 대답을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arithmetic이나 long calculation 못합니다.
계산기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친구 뭐라고 해서 knowledge라고 그랬습니다. 뭐 간단한 건 할 수 있는데 긴 계산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원래 가지고 있는 근데 이렇게 하려면 뭐요? API를 써 가지고 도구를 써서 계산을 해서 가져오는 뭐 요즘 뭐 여러 가지 수학 같은 경우는 많이 연동이 돼 있더만요. 그걸 해서 가져오게끔 프롬프트를 external API를 쓰게끔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 자꾸 계산기로 쓰지 마십시오. 계산도 틀려요. 그 계산기가 아닌데 계산을 시키니까 그렇지. 저도 계산을 잘하는 줄 알고 통계를 이걸로 좀 하려고 했는데 너무 오류가 많아 가지고 계산상의 오류가 너무 많아 가지고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calculating 하는 쪽은 안 쓰고 그거는 뭐 다른 용도로 써야 되겠더라고요. API를 연동을 시켜서 계산하는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바꿀 때 시스테매틱하게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봐서 여기 보시면 이게 뭐가 바뀌었을 때 차이가 나면 몇 번 정도 해 봐야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저기 뭐 다현 쌤도 지금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이게 뭔가 디텍트를 하려면 시뮬레이션이 몇 번 정도 돼야지 1% 정도는 10,000번 정도를 해야지 디텍션이 되는 거고 간단한 통계를 한 거예요. 10% 정도 갭이 있으면 이거 무슨 근거로 이걸 했는지를 모르겠다. 100번 정도 했을 때 내가 10% 정도는 95% confidence로 그 차이를 알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확률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뭘 바꿔 봤어요. 얘가 지금 이전 코드랑 이거랑 잘하는지를 보려고 그래요. 임프루버가 됐는지. 그러면 어느 정도 작게 되는 거는 굉장히 많이 해도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한 10% 정도는 100번을 해야지 얘가 정도 눈에 보이는구나. 요 정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 해 보고 똑같네. 또 한 번 해 보고 아니고 아닙니다. 굉장히 반복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친구의 그 프롬프트의 성공률을 따지려면 분석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 분석이 없이 그냥 쓰면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게? 당연히 확률 모이니까 그렇지. 그쵸? 될 수 있게끔 만들고 확률을 줄이는 게 우리의 하는 거지. 그냥 뭐 이상한 뭐 hallucination이 있어서 뭐 쓰겠습니까? 뭐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아무 말이나 하는 것처럼 하면 여러분들 인터뷰도 뭐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오류는 날 수 있는데 어떻게 줄일 건가? 어떤 식으로 프롬프트를 디자인을 해야 되고 컨텍스트를 주고 할 건가?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휴머니 이밸류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이 있어요. 뭐예요? 셀프 이밸류어빌리티 여기 이 친구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고 나서 기계한테 이밸류에이션 시키라는 거예요. 왜냐면 기계가 지가 하고 죄송합니다. 잘 찾잖아요. 일단 하고 나서 실수도 잘 찾아요. 실수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프롬프트를 짜실 때는 해. 설명해. 찾아봐. 그래도 괜찮아? 그러면 줘. 좀 길어도. 그게 디폴트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몇 번 해봐서 컨시스턴트하게 나오는 것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페이퍼를 쓰고 있는 것도 다 그쪽 이야기입니다. 대체 이 정도 되면 몇 번 정도를 반복해서 연속으로 맞을 때 우리가 맞다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지금 다현성과 페이퍼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머신 베이스드 이밸류에이션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해야지. 과연 그럴까? 사람은 실수 안 하나? 내가 물어보잖아. 사람은 실수 안 하냐고. 사람은 한 달에 저기 뭐냐 1년에 300불만 30만 원만 주면 쇠가 빠지기 일합니까? 1년에 30만 원, 연봉 30만 원으로. 이거 어떻게 비교해? 사람이 하는 거랑. 사람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사람도 돈 들고, 사람도 실수하고. 내가 어느 정도 되면 기계가 이밸류에이션 하는 게 나을지 사람이 이밸류에이션 할지 그거 안 봐도 뻔합니다. 기계 이밸류에이션이 이겨요. 사람보다도. 사람은 오만과 편견 덩어리 아닙니까? 맞지? 기계가 더 낫지 어떤 측면에서는. 나 쟤 싫어요. 뭐 저는 쟤랑 일 안 할래요. 뭐 이 돈 주고는 못 합니다. 사람은 그 얘기 안 하냐고. 오늘은 안 됩니다. 그렇죠. 똑같아요. 박사 있다고 다 박사인가? 교수라고 다 교수인가 똑같은? 아니죠. 검증해야 되잖아. 어떻게 검증할 건데? 예를 들어서. 그래서
바운더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퍼지해지고 있다고요. 왜냐면 이 친구가 굉장히 똑똑하니까 '야 사람한테 이밸류에이션을 꼭 해야 되나? 한번 붙어 볼까? 사람이 이밸류에이션 잘하는지 기계가 이밸류에이션 잘하는지.' 제가 문항 주고 사람한테 이밸류에이션 시키는 거랑 기계한테 이밸류에이션 시키는 거랑 한번 해 볼까요 여러분? 뭘 선택하실지? 기계 거를 선택합니다. 왜? 기가 막히게 글을 써요. 그 돈으로 그 속도로. 이밸류에이션 기가 막히게 오답 정말 잘 찾아내요. 멍청한 오답. 크라이테리언 주고 문항 리뷰하라 그러면. 긴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이에요. 못 이겨요. 특정 잡을 정확하게 지시해서 주면 사람이 어떻게 이깁니까 이거를. 그리고 얘는 여러 번 해 가지고 지가 잡아내잖아. 난 100번 할게요. 그러잖아요. 사람은 한 번 하기도 힘든데 데이터 한번 뽑기도 힘들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퍼지할 수는 다 넘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워낙에 똑똑하고 아는 것도 많으니까. 문항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밸류에이션 하는 거. 근데 얘가 확률적으로 실수하니까 뭐라고요? 그래서 뭐 라이즈라는 걸 써서 여러 번 하게 해서 고르라고. 지가 여러 번 하게 해서 고르라고. 고르게 하는 프롬프트를 짜는 겁니다. correct answer 카운트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네가 맞는 답을 하려고 해. 그러면 몇 번 했는지에 대해서 카운트하게 해서 팩트를 찾아내는 것들 있죠. 그레이딩 할 때. 그래서 스트래티지 굉장히 잘 쓰는 사람이 썼다니까. 저도 이거 지금 에세이 그레이딩하고 해야 되는 것들 전부 다 아이디어 여기에 비슷비슷한 아이디어가 얘는 에세이 그레이딩이라고 이야기 안 하지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포인트에 대해서 하고 explain하고 write하고 step by step 딱 짜주면 provide 해주고 yes냐 no냐 각 요소에 대해서 해라 그러면 yes no yes no 해서 주고 이 중에 yes가 몇 개냐 이런 거를 해서 evaluation하고 스스로 한 것도 evaluation하고 내가 만든 것도 내가 evaluation하는 크라이테리언 만들어주면요 지가 만들고 지가 evaluation합니다. 크라이테리언에 따라서 뭐 할 건지인데 대신 무슨 evaluation 어떻게 할 건지 정교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냥 해봐 리뷰해봐 이게 아니라 리뷰를 뭐 대충 하니까 잘한 것 같은데요? 그러는 거예요. 명징하게 만들어서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충 물어보니까 대충 대답하는 겁니다. 쓰는 사람 수준으로 간다 그랬잖아 내가. 그렇습니다. contradict 있는 거 찾아봐라. 그래서 뭐 contradict 있는 거 찾고 분석해서 correct answer만 해봐라. 그러니까 뭐 correct answer만 찾고 뭐 이런 것들 많이 시켰고 other resource들 있으니까 여기는 좀 prompting 가이드 있고 뭐 library 툴들 뭐 하이퍼링크 달아서 비디오 코र्스도 있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페이퍼 해가지고 reasoning을 할 수 있는 advanced prompting 관련된 페이퍼도 있고 하니까 보시면서 하시고 요거만 할게요. 아까 얘기할게요. 뭐가 이긴다 그랬어요? 적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기계가 뭘 해야 된다고요? 적게 해야 된다고. 근데 뭐가 문제였어요? 이게 누가 적을 건가가 이슈인 거예요. 내가 적으면 어때요? 자꾸 잘 안 되는데 자꾸 이상한 말이 들어가지고 에러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잘 못 적어서 그런 거예요. 기계가 좋아하는 식으로. 그래서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 친구로서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마지막 부탁이 있어서 왔다. 부탁해라. 하와이로 가라. 거기 가서 좀 있으면 안 되겠나? 조그만 세월이 지나면 다 잊고 잘 지낼 수 있을 기다. 준비는 내가 해줄게. 네가 가라. 하와이. 이겁니다. 여러분이 잘 써서 잘 보세요. 이겨야 되잖아요. 실수가 계속 나온다고 그랬죠. 확률 모형이기 때문에.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만들지만 뭐라고요? 디폴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고 나서 네가 해라 검증. 충분히 하고 나한테 돌려줘. 정말로 올리시려면. 아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돌려달라는 게 디폴트가 돼야 된다고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앉아서 확률적으로 뭐 안 나오니까 못 씁니다 이런 이야기하지 말고 줄 거 다 주고 레퍼런스 주고 하고 그래도 나와요. 확률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 번 해서 검증하고 그 전체가 지식이 없어서 못하는 건지 내 프롬프트가 이상해서 그러는지 계속 검증하면서 완성될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계의 셀프 검증 있죠. 그게 아마 여러분들이 사이코메트리션으로 이 바닥에서 정말로 그 성공을 하시려면 그거 위주로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